다음 사료위험물입니다. 사료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용성인 물질들도 있지만 이제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기름. 그래서 물에 둥둥 뜨고 물에 안 녹죠. 기름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증기가 가연성이고 증기 비중은 1보다 큽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던 말은 비중이 1보다 크다였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증기 비중이에요. 비중은 물하고 비교하는 값이고요. 증기 비중은 공기하고 비교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건 공기보다 무겁다. 무거우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낮은 곳에 체류하니까 우리가 이 사료위험물을 환기시킬 때는 위쪽 창문을 여는 것보다는 아래쪽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정전기 조심해야 됩니다. 정전기가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면 연소의 우려가 있어서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연소 범위를 가지고 위험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해야 되고 용기는 밀봉, 밀전을 해야 됩니다. 액체나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질식 소화를 해야 되고 질식 소화 가능하면 억제 소화도 가능합니다. 자, 위험물의 기준에서 품명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화점이 몇 도씨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간략하게 나열하자면 이런 식으로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물이 되는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코올류의 경우에는 포화 1가알코올이라는 건 OH가 1개 있다는 뜻이고 탄소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코올류에서는 이 조건까지가 끝이 아니라 60중량%가 넘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60중량%가 안 되면 알코올류로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위험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낮은 것은 수용성, 비수용성을 구분하는 문제라서 비수용성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료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증기가 가연성이고 공기보다 무겁고 정전기에 의해서도 인화할 수 있고요. 상온에서 액체이다, 전기의 부도체이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특수인화물입니다. 이氧화탄소가 중요한 부분은 비중이 1.26이라는 거, 그리고 발화점이 90도씨라는 거, 연소 범위가 1에서 50%라는 것들까지 잘 봐두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항상 분자량이나 증기 비중은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마세요. 자, 분자량은 분자식을 통해서 구하고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29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사료위험물은 물에 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이 1.26이래요. 이렇다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자, 사료위험물도 이제 공통적인 게 물에 뜬다는 거지, 각각을 살펴보면 물에 뜨는 게 있고 가라앉는 게 있는데 이氧화탄소는 특이하게도 제일 가벼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발화점은 100도보다 낮아서 발화의 위험이 큰 물질이고 비수용성이고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발생할 수 있는데 C랑 S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해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합니다. 유황, 황린, 이氧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물속에 저장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소했을 때 CS2가 O2랑 만나서 이렇게 발생을 하겠고 가열을 하게 되면 H2S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氧화탄소는 주수 소화가 가능한데 인화성인 물질들은 다 질식 소화를 한다고 했죠. 질식 소화를 하는 이유가 물을 뿌리게 되면 물하고 반응하지는 않지만 물에 둥둥 떠서 화재면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물에 가라앉는 물질들은 물에 둥둥 뜨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라앉으면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수 소화를 하지만 주수 소화하는 이유가 물로서 산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氧화탄소는 무색의 고체이다, 액체이죠. 그리고 인화점 영하 30도씨 발화할 수 있고 유독하고, 그래서 액체니까 액체를 고체라고 설명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디에틸에테르는 비중이 1보다 작죠. 물에 뜨는 물질이고요. 인화점이 45도라는 거, 연소 범위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액체이고 알코올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디에틸에테르는 과산화물을 생성한다는 게 큰 특징이 되는데요. 자, 과산화물은 생성이 됐을 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출하는 방법으로 저장 용기에 40메시의 구리망을 넣어두거나 10%의 옥화칼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긴 거고, 제거할 때는 황산, 제일철이나 환원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디에틸에테르와 관련된 과산화물에 대한 내용 잘 봐두시고요. 용기를 밀봉하고 공간 용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 질식 소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생성할 때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 두 가지를 이렇게 물 분자를 빼내고 반응시키는 걸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축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알데히드가 들어간 물질이고 비중이 1보다 작고 인화점이 영하 38도씨, 연소 범위가 4.1에서 57%가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폭발 방지를 위해서 불활성 기체 봉입하고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질식 소화를 하게 되고 생성을 할 때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돼서 아세트산이 됩니다. 자, 산화프로필렌은 이렇게 쓰는데 CH2OCH-CH3 또는 OCH2CHCH3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고 비중이 1보다 작고 인화점이나 연소 범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디에틸에테르와 아세트알데히드는 둘 다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휘발유는 분자식이 따로 없는 이유가 원유에서 탄소가 5개부터 10개까지 물질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식이 따로 없고 분자량도 대략적인 값입니다. 자, 비중이 0.65에서 80이 되겠고 인화점도 혼합물이기 때문에 딱 특정되진 않습니다. 연소 범위는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보다 가볍고 알칸 종류의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석유 안에는 CHON 말고도 S가 있기 때문에 S가 연소하면서 냄새도 강하게 나고 이것은 이제 산성비의 그런 원인 물질로서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노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연소할 때는 산소랑 반응해서 이렇게 되는데 휘발유에 이렇게 옥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면 C가 8개 있는 H가 8개에 플러스 2개인 H18로 해서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할 수도 있겠고 휘발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옥탄가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노말헵탄과 이소옥탄을 가지고 비율을 나타낸 것을 옥탄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메틸에틸 케톤은 이렇게 생겼고 분자량 비중이 0.8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톨루엔 앞으로 구조식이 나오는 것들은 구조식을 보시고 이 구조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이제 보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동그라미로 치환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C가 6개, H가 6개 있는 상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CH3가 들어간 경우에는 H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H가 5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 CH3 이렇게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톨루엔은 진한 질산과 황산으로 니트로화하게 되면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되고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 녹을 수 있습니다. 자, 벤젠의 구조식이 이렇게 되죠. C가 6개, H 6개인 물질이라서 분자량이 78이 되고 인화점이나 이렇게 되는데 벤젠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를 이제 쪼개버리는 그래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아세톤은 이렇게 매니큐어 지울 때 많이 쓰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수용성이고 분자량이나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 등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세톤은 매니큐어를 지울 때 그 상태를 탈지작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 포름 반응이라는 것은 아세틸기가 수산화 알칼리 요오드와 반응해서 노란색 침전을 형성하는 거라서 아세톤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메틸알코올은 메틸기가 있는 알코올이고 비중이 작고 증기 비중이나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 등을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알코올의 계열에서는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알코올을 환원시키면 알데히드를 환원시키면 카르복시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 포름산이 되고, 반대로 가는 과정은 환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선 굉장히 잘 출시되고 있어요. 자, 에틸알코올은 C2H5OH고, 분자량, 비중,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를 기억하시면 필기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술의 원료가 되고, 인화성이 강하고, 생성이 될 때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산이 되는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등유나 경유는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탄소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라서 비중이나 인화점이 범위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크실렌의 경우에는 크실렌이 CH3가 2개 들어간 거다 보니까 벤젠에 있는 수소 자리 2개를 침범을 해서 H가 4개만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붙어있는 메틸 끼면 오소크실렌, 하나 띄어진 메틸 끼면 메타크실렌, 2개 띄어진 메틸 끼면 파라크실렌 이 됩니다. 이 구조식을 쓰는 것은 실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렌이라는 분자도 있는데 이 분자는 에틸벤젠, 1석유류죠. 에틸벤젠에서 수소 2개를 떨어뜨려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C2H5가 C2H3로 되는 그런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로로벤젠은 벤젠에 염소 하나가 들어간 거니까 H가 5개가 남고 Cl이 붙습니다. 비중이나 이제 증기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되는 부분은, 클로로벤젠 이 부분, 자, 이석유류에서는 비수용성에서는 클로로벤젠,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석유류 비수용성까지는 물에 뜹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석유류 수용성부터는 비중이 1보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맞지만 전체가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 비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을 할 때 앞으로 이석유류 수용성부터 그 아래쪽에 있다라면 물에 가라앉는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아세트산, 분자식이나 인화점, 발화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중유나 아닐린, 니트로벤젠 전부 다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졌죠. 물보다 무겁습니다. 아닐린은 이렇게 되고 니트로벤젠 구조식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글리세린에서는 구조식이 벤젠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C가 이렇게 있고 OH가 C마다 하나씩, 그리고 H가 나머지 칸에 붙어서 C3H5OH3가 되는 물질입니다. 자, 수용성인 물질이고 OH가 3개 있기 때문에 삼가 알코올입니다. OH가 많으면 물과 친해서 흡습성이 강하다, 보습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틸렌글리콜은 C가 2개인 상태에서 OH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H라서 C2H4OH2가 됩니다. 자, 분자량이 62이고 인화점, 발화점 이렇게 되는 이가 알코올에 해당합니다. 자, 사석유류는 따로 위험물의 화학식이나 이런 건 없지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식물유류는 요오드 값에 따라서 그 기름이 경화되는데 들어가는 요오드가 몇 그램인지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면 건성유, 적게 들어가면 불건성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용기 외부에 통칭명, 수량, 화기연금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자,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건성유가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많잖아요. 자리가 많다는 건 불포화 결합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불포화 결합이 많으면 다른 물질하고 자꾸 반응하려고 해요. 그래서 산소랑도 잘 반응하려고 해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건성유는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이름들마다 특히 조금 생소한 도옥류, 체종류, 면실류 이런 것들은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한 번 더 다시 위험물의 종류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